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 대표팀을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10대 1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4 파리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권을 겨루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대회 3위까지 직행 티켓을 받고 4위는 아프리카 대표팀과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탈락으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 무산되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림픽 무대를 밟아왔지만 이번 대회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그 영광스러운 기록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에서 호주와 요르단을 제압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고 이번 한국전 승리로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경기 내내 한국을 압도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시아의 강자 한국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 또한 이번 승리를 크게 보도하며 인도네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당선 확정식을 열고 지난 2월 치러진 대선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투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프라보워 당선인은 나에게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인도네시아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되려면 모든 정치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빈곤과 부패를 종식하고 모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겠다고 다짐했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절대적 요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라보워 당선인 측은 새 의회에서 많은 정당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정당들과 연립정부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치러진 대선에서 프라보워 후보는 58.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되었지만 낙선한 두 후보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두 후보의 부정선거 주장을 기각했고 선관위는 프라보워 당선인의 당선을 확정했으며 프라보워 당선인은 오는 10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 후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7일물 역환매 채권 금리를 6.0%에서 6.2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의 조치입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에 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중앙은행은 시장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로 인한 루피아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루피아 환율은 1달러당 16,200루피아를 기록하며 1개월 새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페리 와르지오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은 글로벌 경제 악화 위험에 대비해 환율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개입과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환율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수입 규제 등을 통해 외화 유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에는 루피아화가 안정을 찾아 환율이 1달러당 15,800루피아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따뜻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댕기열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약 6만 2천 건의 댕기열 사례와 47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25,218건의 댕기열이 발생하여 5년 만에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월에는 19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2022년 1월 이후 월별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부는 엘니뇨로 인한 따뜻한 우기로 모기의 생활주기가 빨라져 모기가 더 빨리 성장하고 더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이 최근 댕기열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감염된 모기의 바이러스 번식 속도가 빨라지고 모기에 물리는 빈도도 증가하여 질병이 더 빨리 전파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역학자협회는 최근 반둥에서 발생한 댕기열 환자 대부분이 전형적인 댕기열 증상인 붉은 피부 발진을 나타내지 않아 우려를 표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바이러스나 더 치명적인 변종이 대중에게 퍼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보건부 대변인은 모든 댕기열 환자가 전형적인 발진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보건부가 댕기 바이러스의 게놈 서열을 정기적으로 추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댕기열 확산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월바키아 박테리아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3개월물 니켈 가격은 전일 대비 4.1% 상승한 톤당 19,32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16.4% 상승한 수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는 인도네시아의 채굴 쿼터 승인 절차 중단에 따른 공급 우려와 함께 지난 1분기 혼합 수산화물과 황산 니켈 공급이 수요와 딱 맞게 이뤄진 것이 아시아 니켈 시장에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산 니켈 구리 알루미늄 수입이 금지된 것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니켈의 6%를 생산하며 지난달 말 기준 런던 금속거래소의 니켈 재고 중 36%가 러시아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는 2분기부터 니켈 공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니켈 가격은 다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채굴 쿼터 승인 증가와 우기 이후 니켈 공급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의 제이슨 사퍼 수석 애널리스트는 올해 세계 1차 니켈 시장은 12만 8천 톤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의 1차 니켈 생산 쿼터가 더 많이 승인되면서 공급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특별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제4차 인도네시아, 중국 간 고위급 대화 및 협력 메커니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을 언급하며 최근 느바란 연휴 기간 동안 최고 수준의 승객 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국개발은행, 중국철도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통해 자바 섬의 주요 교통 거점을 연결하고 성수기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라바야까지 노선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승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2024년 10월 임기 종료 전까지 이 프로젝트의 착수를 완성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 조달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총 비용이 약 780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악지형, 터널 또는 고가 선로 건설 등으로 인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농업기업 TSE그룹이 담양군과 딸기 재배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TSE그룹의 계열사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담양군의 딸기를 재배하게 됩니다. 지난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이병로 담양군수가 참석했으며 담양 딸기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재배된다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TSE그룹 측에 따르면 이번에 재배될 딸기 품종은 죽향과 메리큰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연내 재배를 시작하고 수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SE그룹 로버트승 CEO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실내 환경 제어 시스템을 통해 연중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재배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한국 품종의 딸기를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TSE그룹은 앞으로 담양군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딸기 농원을 건설하고 연중 재배와 재배 면적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